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고서에 물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형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명할 때 동물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형론에 나오는 관상의 페이지가 1%, 많으면 2%밖에 없어요.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형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예,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와 이 이른바 사주 팔자를 보시는 분들 또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 관상을 보시는 그런 관상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특검 조사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하나씩 이제 다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재건 씨 관상가 풍수지리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인지 지금 이제 화면 저 끝에 있는데 누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그래도 사주 팔자 명리학에 좀 밝나요? 밝진 않은데 예. 아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백재권이라는 예. 이분은요. 예.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분이에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예. 이분이 이제 아까 저 영상 자료에 나왔지만 그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상을 정리하는 걸로 이제 일가를 이룬 분이라 예. 이분이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대선 전후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떠돌기도 했어요. 누구 특정 후보들이 누구를 닮았다, 무슨 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강화의 고수라기보다는 미디어 노출이 많은 분이어서 예.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생긴 이제 풍모가 또 약간 도사풍이었기 때문에 수염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누구랑 또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숨어 있는 고수가 아니고 예. 많이 알려진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공과도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저명한 예. 풍수지리학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명한 네. 관상 또는 이제 풍수지리학자다. 정치인을 동물에 비유하는 동물 관상학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상,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공작. 공작. 그러니까 악어와 공작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는 뭔가 왕이 될 그런 상인가요? 뭐 통상적으로 저는 사실 그 악어라는 동물이 예.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전통적인 동물과는 다소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포악한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뭐 호랑이, 그렇죠. 뭐 사자,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상을 보통 말하고 예. 그러는데 사실 이제 뭐 악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예. 근데 이제 또 비교적 이제 김건희 씨에게는 또 뭐 공작이라고 하는데 공작이 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백재건 씨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뭐 제가 예. 거기에 뭐 털을 달 필요 없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예.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그 역학, 뭐 사주, 관상 이런 건 어떻게 전통 어떤 토테미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신년에 뭐 우수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예. 뭐 재미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것을 뭐 너무 주기적으로 또 자주 만나고 예. 또 그다음에 무슨 큰 대소사가 있었을 때 또 이런 분들과 상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주변에 보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사업하시는 분은 특히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것에도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권이 또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예. 또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쉽게 말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이 무속인과 13차례나 통화를 한 것도 의례적이지만 또 어쩔 때는 1시간 넘게도 통화를 예, 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대화를 했는 것인가? 예.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대통령과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과연 국정 운영에 혹여라도 이런 무속과 관련된 거와 연결지어서 국정 운영에 예. 혹시 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것을 사실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백재건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관상가 이제 풍수지리가인데 뭐 잘 맞추는 사람인지 도가 정말 깨우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저희가 뭐 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 백재건 씨와 모두 13차례나 통화를 했다. 4시간을 넘는 시간이다. 그 시기를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7, 8, 9 석 달 사이에 총 13차례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4일 날 7월 4일은 1시간 35분, 16일에는 40분, 19일에 46분인데 박 변호사님, 이 7월 4일 날 1시간 35분 통화한 거는 그 바로 직전에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천공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천공이 아니었나 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을 얻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에 대한 사람이 헷갈린 수도 있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천공이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조언을 얻고 이런 뭐 부탁을 하거나 했을 수도 예.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백재건이라는 사람한테도 추가적으로 또 문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묻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겠다 이런 입장일 예.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통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느냐. 단순히 질의와 응답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뭐 1시간 반 동안의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시한 말고 그 당시에 예. 사안 말고 그 밖에 다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이 초쯤에 민주당에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이제 관저로 개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보고 갔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무근이다 이렇게 그때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CCTV 막 공개한다 그랬고 이제 그거 예.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보니까 풍수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박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석 예. 박사는 이제 뭐 풍수지리로 석사를 하고 박사는 정확하게 뭘로 받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풍수지리와 관련한 좀 그 식견이 있는 분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풍수지리하면 뭐 좌청룡 우백호 그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기륭화복 정도를 이제 예. 특지를 하는데 이제 선택하는데 따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모총장 공관을 이제 대통령 관저로 만드는 예. 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륭화복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걸 아마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가 좀 길지간히 흉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서 뭐 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 이제 예. 그 관저 TF, 그러니까 그 관저와 함께 청와대를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TF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혼재돼서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백재권 씨가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당시 이제 야당이 공격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왜 무속 호운 주술 때문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예.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었지만 지금 나와서 오는 저런 자료라든가 저런 지금 정황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 자문은 구했을 것인데 예. 그것이 어떤 실무라인 혹은 이제 관저를 이전하거나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른바 그 TF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다는 그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디까지 조언을 했고 또 어디까지 조언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실무선에 또 지휘 계통에 내려가 가지고 반영이 됐는지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문을 얻는 거야. 그거는 뭐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라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문을 얻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관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이 또 예산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치가 됐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 물을 포인트고 지금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좀 긴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백재권 씨의 얘기들이 좀 반영되진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믿는 분들은 이사 갈 때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많이들 자문을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이긴 하지만 뭐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좀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뭐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할 일은 아니죠. 그럼요. 근데 국정 운영에서도 이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럼 그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관절을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의 관절을 이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TF팀이 구성이 될 것이고 예. TF 구성하는 이 실무자들이 사실 뭐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또 알려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간에는 또 풍수지리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건축 설계사라든지 뭐 공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 조언을 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절차를 거쳐서 뭐 영부인도 대통령도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그 실무자와 이런 소통을 통해서 해야지 예.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국정 운영에 이게 관여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고 또 하나의 증거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5개의 기둥을 박아놨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걸 철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주술적이고 또 무속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관저에 했다면 대통령 관저 예산으로 또 이런 것을 설치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였느냐. 예.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혹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관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예. 하지만 조언을 받으려면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풍수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풍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실제로 풍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맨하탄 빌딩에 돈을 트럼프 빌딩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그 이제 분양했던 것때 대박을 쳤을 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나는 풍수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 풍수는 신비한 것을 이제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풍수를 잘 이용하면 생활 공간과 아주 밀접한 예.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실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 어록에 나오고 그건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 풍수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음험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 두 갈래로 좀 봐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풍수 자문을 구할 수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예. 이분들은 뭐 숨어 있는 어디 뭐 저 강호의 고수들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일종의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는 걸 과정에서 어디까지 물었는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저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죠 하는데 반영이 됐느냐? 그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된 과정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실무선을 통해서 결정이 올라갔느냐? 예. 근데 그 과정에 예산이 투입된 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영부인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그 법적으로 부여된 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따져 물어야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풍수에 밤낮 의존하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은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따져 물을 것은 따져 묻되 예. 정확하게 뭐 포인트를 가려서 묻고 그다음에 책임을 그래야만 규명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불문곡직하고 가릴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백재건 씨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관저 이전에 참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과 불법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풍수를 믿고 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부당의 차원인 건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이제 위법한 거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 이게 만약에 뭐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풍수지리가가 했던 말도 참조를 하고 반영 예. 그런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뭐 참고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예. 만약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결정 자체에 대해서 풍수지리가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됐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그 반드시 그 장소와 그 위치에 해당되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라의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재미삼아 이제 백재건 씨에게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관상을 봐달라고 하는 것 정도야 뭐라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큰 결정을 할 때 자문을 구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격이 좀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재건 씨가 그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또 어떻게 이 김혜경 여사랑 이제 평가를 했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살쾡이로 이렇게 이제 동물의 비유를 했고 또 김혜경 여사는 퓨마 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원숭이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진돗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백재건 씨가 이제 이런 정치인들을 이제 동물의 관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재건 씨 외에 김건희 여사는 많은 이 주술가 또는 이른바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X락하면 가나.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내가 선거 때 내가 이런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지역 공부도. 그런 조언을 많이 했고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 용산은 안 된다. 거긴 그런 터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저런 거 건진법사 뭐 이런 사람 말고 용산을 갔구나. 그러니까 백재건 씨, 또 천공,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왔던 로봇계 사업자인데 뭐 한 5천만 원짜리 금 이제 시계를 김건희 씨에게 줬던 서성빈 씨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자칭 지리산 도사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정말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그런 도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까? 일단 저희들이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대통령 내외가 영국에 갔는데 정작 참배를 못했어요. 그렇죠. 뭐 그때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교통이 너무 막혀서 못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게 아니다. 이 무슨 점술가 이 사람들이 불길한 게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다들 그때는 홈맹랑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실 그 얘기들이 그때 이제 벌써 예. 뭐 얼마입니까? 1년 반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 예. 이제 그때 뭐 시사 프로에서 다루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게 말을 하자면 이제 국가 사절로 가서 이제 예. 영국 여왕의 조문을 간 건데 그게 일개 주술가들의 이제 그 점술가들 혹은 뭐 위역술인들의 얘기에 예. 따라서 정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말하자면 경로를 바꾸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잦은 예. 이런 사태, 그러니까 잦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말하자면 진실 여부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분명한 건 제가 보기에
의존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국정 운영에 이렇게 있어서도 의존을 하고 의존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귀를 열고 자문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총장이란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직행을 한 케이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한 번의 경험 없이 유일하게 대통령 된 가장 첫 사례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그런 상황, 정치적인 불확실성인 상황들이 불안했고 또 여러 가지 앞길에 대한 혼란과 공포를 주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뭐 그다음에 정치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예. 일종의 전략 참모들 얘기보다는 믿어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에 더 경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고도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 논리나 이성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예. 감성과 직관에 의해서 하는 얘기들이 더 신뢰를 얻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과정들, 검찰총장까지 오는 과정이나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들에서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이쪽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논리나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더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귀를 기울이는 경도가 더 커졌을 것이다라고 예. 본다면은 저는 사실 그 말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조문에 가서 그게 이제 불길하다고 피했다. 그 말은 참 현재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데 뭐 이 또한 사실은 뭐 나중에 특검 조사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조사하다 보면은 특검에서는 새롭게 인지된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그것 또한 뭐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찌됐건 지금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국정 운영이 주술과 혹은 역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예. 생각에 상당히 좀 그 지금 씁쓸하고 좀 참담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여론으로 비판하거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부당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예. 그다음에 이거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구분되어서 우리가 좀 비판과 비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제 밝혀지는 시간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절을 이전할 때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자리를 뭐 양평에 어디에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전문가 관상이나 풍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선 결정을 하니까 참조를 하니까 그것까지 비난하진 않겠지만 말 그대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갔는데 불길한 귀신이 붙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가 영국까지 갔는데 조문을 참배를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건진법사처럼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건진법사의 의견이 개입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공천을 주는데 거기에 지리산 도사인 명태균 씨의 의견이 개입한다든지 이러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사실 뭐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된 그런 의혹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었지만 또 캄보디아에 가서도 그렇죠. 사실 일정이 또 취소된 것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이런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참 국가적으로 비통한 일이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도 왜 12월 3일인가? 왜 그 시간도 뭐 10시인가? 라고 하면 뭐 한자로 풀어서 보면 그게 뭐 왕자가 만들어진다느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국가를 운영하면서 뭔가 석연치 예. 않은 이유가 있었을 때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들이 이런 무속 논란이었는데 원래 또 그런 것들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논란들이 또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이 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씨 주변을 보면 명태균 씨도 뭐 지리산 도사라고 하죠. 천공 도사라고 하죠. 건진 법사. 저는 법사가 뭐 법인카드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요술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또 최근에 시계를 전달했다는 서성빈 씨도 본인도 역학이라면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또 오죽하면 비상계엄할 때도 햄버거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같이 다 역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걸 보면 아무리 설마 그렇게 했지만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주변인들이 모두 다 이런 것이고 또 김건희 씨 본인도 예. 뭐 한 녹취에 따르면 본인이 뭐 그런 걸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영적 대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수사로 인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참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제 주술가들과 좀 친분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여러 국정 현안에 이제 개입했을 가능성들이 이제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MBN 단독 취재 내용인데 2024년 총선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모아놓고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총선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을 수는 있죠. 그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뭐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권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과연 그런 얘기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부인이 국힘의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직자들이 못 가겠다, 안 가겠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내놓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지. 예. 식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문제를 삼거나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뭐 밥을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만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거는 위법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 자체로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법한 행위를 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서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공천이라는 거는 정당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예. 하는데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적절해서 불법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개입했다라는 정황까지 있고 다른 증거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명백한 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천에 개입을 했고 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다른 증거들이 함께 이제 곁들여진다라고 하면 이런 정황 증거도 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것이 그냥 단순하게 격려 차원에서 밥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선거 또는 총선 이런 정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심,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 폭로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꽂으려고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 당직자를 만난 김건희 여사도 선거에 개입하는 의도를 갖고 당직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배우자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배우자의 자격으로 거기에 앉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없다.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당의 이름으로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자격으로 당직자들을 격려합니까? 이를테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을 초청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그 부인들을 초청해서 밥을 내고 격려를 했다. 이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이 물론 이부속실은 없었지만 당에서도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예. 당에도 여성 특위가 있고 여성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남녀 불문곡직하고 당직자들을 불렀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영부인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이 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오고 왔던 내용들 중에 뭐 일종의 이제 뭐 공천에 대해서 뭐 특정인을 꼽거나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 당직자들이 대통령 영부인의 말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거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속실이 있었어야 했다는 얘기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정 조정들을 예. 이부속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부속실에서 그냥 대충 혼재돼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갈 자리가 따로 있고 영부인이 배석할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뒤섞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도 벌어졌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개입하려는 의도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지금 나온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것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또 이런 지방선거 총선 공천 개입 등등 모든 것이 정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평소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강변해 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가 그렇지요. 남편이 케어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인사를 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시고 잘못을 뉘우치는 회한에 가득 찬 그런 말씀들 군데군데 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이 문제가 됐고 사과를 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굉장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기는 그냥 내조만 하겠다. 우리 남편을 온전히 남편으로만 봐달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논란을 일으켰다. 근데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영부인이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렀어요. 밥을 샀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적인 게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한 건데 왜 휴대폰은 수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수거를 다 모두 맡겨놓고 식사 자리 갔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 왜 떳떳한데 휴대폰을 왜 가져가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목만 공천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천 잘하는 법하고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더 많이 얘기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김영선이라든지 김상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천 계획과 관련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혐의가 매우 짙어 보인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심평 변호사의 또 얘기긴 합니다만은 윤 정부 초기 인사를 장제원 이제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이 해서 엉망이 됐다. 이제 혼선이 많았다. 근데 그런 거는 대통령이 얘기하고 평가를 할 말이지 김건희 여사가 평가할 말입니까? 그래 특히나 저는 어쨌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가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저는 저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전한 얘기 갖고도 지금 김 여사 측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더라고요. 고발하겠느니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위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여기서 나오고 마치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듯이 얘기가 건네가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회한과 뉘우침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감성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단어들이 나와야죠? 전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접견하고 말았어야죠.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은 내 뜻과는 또 아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위가 왜곡됐다고 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적 국민의 법 감정을 더 지금 자극시키고 그다음에 수사 받으면서는 침묵하고 진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왜 저렇게 친분 있는 변호사 만나가지고는 저렇게 술술술 잘 얘기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국민적인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어떤 말하자면 변론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재판부에 우호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특검만 자극하는 거예요. 왜 사적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잘하면서 우리한테 와서는 사실관계조차 얘기를 안 하는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 변호사도 누구든 이제 가서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해서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나오면서 더 증폭되고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전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전한길 씨가 간대잖아요. 김건희 여사 보러. 그러니까 전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니까 또 전한길 씨가 또 다른 신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 보고 김건희 여사 접견하러 가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심평 변호사가 진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얘기를 술술 지금 언론에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김건희 여사 쪽 진짜 재판 법률 대리인들, 변호인들은 또 심평 변호사하고 또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속여가지고 접견 신청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를 얻어내서 그것을 친분 있는 기자와 함께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한동훈 얘기한 적 없다. 배신 얘기한 적 없다. 이게 얘기가 달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치소에 있는 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나뉘는데 변호인의 접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그거는 결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전제는 그럼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피의자가 이 선임한 변호사여야 됩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지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변호인으로서 선임된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세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외부에다 발설을 하는 거는 그 자체도 변호사 윤리에도 사실 어긋나지 않고요. 만약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변호인으로서 선임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뢰인과 이런 긴밀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언론이나 오픈된 장소에다가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랑도 사실은 좀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뭐가 끊임이 없네요. 계속 뭐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주에 전환기 씨가 또 만나고 나오면 또 무슨 얘기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도배가 될지.